오늘 주제는 천을기인이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각 일간별로 해당되는 천을기인의 글자가 무엇인지, 운에서 만나는 시기,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사주에 천을기인이 있을 때, 천을기인은 일의 규모를 크게 키우거나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거나 과거에는 신분을 귀하게 하고 현대에도 같은 일에 있어서도 직책이나 규모 등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사주에 있다면 대부분 길한 기운이 듭니다. 또 운에서는 천을귀인을 만나면 앞으로 오랫동안 해나갈 일을 시작하거나 실제로 귀인을 만나는 일이 생기고 불리한 일에 대해서도 도움을 얻거나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과유불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간별로 음에 해당하는 천을기인과 양에 해당하는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어서 두 글자씩 되는데요. 내 사주에 음기인, 양기인 두 글자가 모두 드러나 있는 경우, 또 천을기인이 사주에 세 글자 이상으로 과하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귀인의 힘은 있어도 오히려 지나친 낙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천을귀인이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태평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도 해요. 또 천을귀인의 글자가 사주에서 공망이나 형충파해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운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내 사주에 천을귀인이 드러난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천을귀인이 되는 글자가 연지에 있으면 집안과 조상의 신분이 귀함을 뜻하고 후손이 나도 기품이 있고 살아가면서 국가나 조상의 덕을 볼 수 있겠고요. 월지에 천을귀인 글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귀인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귀한 자리와 인연할 수 있습니다. 일지에 있는 천을귀인은 이성, 즉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귀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시지는 자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식이 성공, 번영하고 살아가면서 자식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일간별로 천을기인의 글자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일간은 미토와 축토가 천을기인이 되는 글자예요. 간목일간에게 토는 재물을 의미하는 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제가 천을기인이 됩니다. 정제는 사업적이거나 편차가 있는 편제에 비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사주에 천을기인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활동 무대를 만나거나 안정적인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자분의 경우에는 정제가 아내를 의미해서 자신에게 배우자가 귀인이 되고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대운에서도 미토와 축토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겠고요. 1년의 운을 의미하는 세운에서는 조금 멀리 있지만 27년 정미년과 33년 축년의 천을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월운은 양력으로 1월과 7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대운과 세운에 비해서는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미토와 축토는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토의 경우에는 화운이 오면 식상 기운을 도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토 자체의 기운도 강해져 재물운도 강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모군을 만날 때는 오히려 비겁의 기운을 도와 재물운에는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축토가 있는 경우에는 금운을 만날 때 관성을 돕고 수운이 들어오면 해자축으로 방합을 만들어서 인성의 기운을 돕습니다. 그래서 미토와 축토는 정제이지만 운에 따라 관성을 도와 명예나 계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인성을 도와서 학업이나 자격증, 문서재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띠로는 양띠와 소띠가 천을귀인이 되니 가족, 지인분들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을목일간은 신금과 자수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신금은 정관, 자수는 편인이고요. 대체로 정관은 조직이나 직장, 명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을귀인인 신금이 사주에 있으면 직장의 규모가 커지고 관직이나 명예운에 유리함을 주는 글자로 작용해요. 또 자수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 자격, 기술, 학문에 타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규모가 작아도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신 분들이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다면 좋은 직장과 인연할 수 있거나 높은 관직을 오르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전문 분야에 관련한 학문이나 내가 가진 자격, 문서재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분에게는 정관이 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나가거나 자식복을 볼 수 있겠고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말 중요한 배우자, 남편을 의미해서 배우자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 천을귀인이 없어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작게는 월운에서도 운이 옵니다.
대운에서는 신금과 자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기인 대운이 되고요. 한 해의 운에서는 28년 무신년과 32년 임자년의 천을기인 운을 만나게 됩니다. 월운은 양력으로 8월과 12월이 천을기인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대운과 세운에 비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로는 원숭이띠와 쥐띠가 천을기인이 되니 가족 또는 지인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화일간은 유금과 해수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유금은 재물을 뜻하는 정제이고 해수는 명예나 권력을 의미하는 편관이 됩니다. 먼저 유금 정제가 내 사주에 있다면 나에게 금전과 재물 또 내가 활동하는 무대를 의미해서 경제적인 도움이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유금은 글자 자체의 의미에서도 금전, 돈을 의미해서 밀도가 높은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재물의 규모를 더 크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재물복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편관인 해수가 내 사주에 있다면 군인, 경찰, 검찰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나 사회활동에서도 권력성을 의미하기도 해서 내가 소속된 곳이 사회적인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수 분야를 연구하는 것처럼 전문성이 높은 회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자분의 경우에는 정제 유금이 아내를 의미해서 배우자가 나에게 귀인이 되고요. 또 편관에서도 자식을 의미해서 자녀가 번영하고 자식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정제유금이 남편의 집안인 시댁을 의미하기도 하고 편관 해수는 이성이나 배우자인 남편을 의미해서 시댁과 남편이 천을귀인이 됩니다. 천을귀인인 유금과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대운과 세운, 월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운에서는 유금과 해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고요. 한 해의 세운에서는 29년 기유년과 31년 신해년에 천을귀인 운을 만나게 됩니다. 월운은 양력으로 9월과 11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대운과 세운에 비해서는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띠로는 닭띠와 돼지띠가 천을귀인이 되니까 가족 또는 지인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유금과 해수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유금은 정화에게 편제가 되고 해수는 정관이 되는데요. 유금 편제는 사업적인 재산을 의미해서 월급 재산과는 반대로 고정적이지 않은 재물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유금 천을귀인이 있으면 금전운이 좋을 때는 큰 규모의 돈을 벌 수 있고요. 투자나 재테크 등의 성공 기회가 있음을 의미해요. 유금은 글자 본래의 의미에서도 금전을 의미해서 단위가 큰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을기인까지 함께 도우면 재물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해수가 내 사주에 있으면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곳이 되며 나의 명예를 높이고 좋은 자리를 얻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유금은 남자분과 여자분 모두 부친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 남자분의 경우에는 이성과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어서 천을기인 이성을 만날 수 있겠고요. 여성에게는 이성의 집안인 시댁을 의미하는 기운이 천을기인이 됩니다. 해수가 사주에 있다면 남성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는 기운이 돼서 자식복을 만들어주고 여성에게는 배우자인 남편을 의미하는 기운으로 남편이 천을기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금과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지 않아도 운에서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운은 나의 대운표에서 유금이나 해수가 드러나는 시기가 10년 동안 천을기인의 대운이 되고요. 1년의 운인 세운에서는 29년 기운년과 31년 신해년에 천을기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9월과 11월이 천을기인이 들어오는데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띠로는 닭띠와 돼지띠가 천을기인이 되니까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축토와 미토가 천을기인이 됩니다. 무토에게 축토와 미토는 경쟁자를 의미하는 겁재가 되는데요.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경쟁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나 주변의 동료, 동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이 되는 인덕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는 평소에 내 것을 분탈당하거나 나누는 작용이 있지만 중요한 시기나 운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 경쟁하는 상대나 동료 또 형제 자매가 천을귀인이 되어서 주변에 귀한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인덕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어떤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자신도 그 정도의 상대와 겨룰 수 있는 실력이나 수준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대운에서 축토나 미토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겠고요.
한 해의 운인 세운에서는 27년 정민년과 33년 축년의 천을귀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1월과 7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월운이 되지만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서는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토일간에게도 축토와 미토는 오행 중 토의 속성을 가져서 환경에 따라 바뀌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축토와 미토가 겁제라도 운에 따라 활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주에 축토가 있는 경우에는 금의 기운이 강한 운을 만날 때 식상의 기운을 도와서 생산적인 일이나 활동력을 돕고요.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해자 쪽 방합을 만들어서 금전을 의미하는 재성의 기운을 도와 금전복을 높여줍니다. 사주에 미토가 있는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면 인성의 기운을 도와서 학업의 성취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자격증이나 문서재산의 운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운에서 모군을 만날 때에는 직장이나 명예운을 돕는 작용을 해서 사회활동에서의 주변인의 도움이나 유리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겁재도 운의 시기에 따라서 천을귀인의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띠로는 소띠와 양띠가 내게 천을귀인이 되는 인연입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띠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기토일간에게는 자수와 신금이 천을귀인이 됩니다. 신금은 기토일간에게 상관이 되고 자수는 편재가 됩니다. 자수 편재의 경우에는 사주에 있을 경우 큰 규모의 돈이나 활동 모델을 의미해서 사업이나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운을 돕고요. 꼭 사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만지는 돈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큰 규모의 돈이 오고 가는 환경을 쉽게 만나거나 투자 등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신금인 상관은 틀이나 규칙을 깨는 기운을 의미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되고 교육적인 일이나 그 밖에도 독창성이 필요한 일, 꾸미거나 장식하는 기능적인 일에 뛰어나고 남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천을귀인이 그 능력을 더 높여주는 힘을 갖겠고요. 자수편재는 부친을 의미하는 기운이 돼서 아버지의 역할 또는 집안의 기품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운이 좋을 때에는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신금 상관은 우더른으로는 할머니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은 제자나 직장에서 후임을 뜻하기도 해서 도움을 받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겠고요. 여자분에게는 자녀를 의미하고 자식의 번영과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 자수나 신금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운에 따라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운은 대운표에서 자수와 신금이 들어오는 운이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고요. 세운에서는 28년 무신년과 32년 임자년에 천을귀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8월과 12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다만 월운은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로는 쥐띠와 원숭이띠가 기토일간에게 천을귀인이 되는 인연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띠를 살펴서 나의 천을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금일간에게는 축토와 미토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축토와 미토는 경금일간에게 정인이 되고요. 정인은 안정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존재로서 내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삶의 안정이나 윗사람의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서화된 재산이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업으로는 임대사업, 결재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천을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업운에 있어서 천을귀인의 작용이 있겠고 학업운을 더욱 증대시키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축토나 미토가 있다면 연구하는 직업이나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그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격이나 권한, 부동산과 같은 문서재산에 있어서도 그 규모를 더욱 키워주는 힘이 됩니다. 정인은 모친을 의미하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이나 덕을 얻어 긍정적인 기운이 되고요. 또 직장 내에서는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상사와 학생에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해서 대체로 나의 윗사람이 천을귀인이 됩니다. 대운은 대운표에서 미토와 축토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겠습니다. 1년의 운을 의미하는 세운에서는 27년 정민년과 33년 축년에 천을귀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1월과 7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월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서 월운은 비교적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일간에게도 축토와 미토는 토의 오행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주에 축토가 있는 경우에는 금운을 만나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는 오히려 주의를 필요로 하겠고요. 수운이 들어오면 해자축 방합을 만들어서 생산적인 일이나 의식주 환경의 발전을 의미하는 식상의 기운을 돕습니다. 사주에 미토가 있는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면 관성의 기운을 도와서 사회적인 명함이나 직책의 발전,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운으로 사회생활 속에서의 발전을 돕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는 토의 기운이 함께 강해져서 미토 그대로의 인성 기운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띠로는 양띠와 소띠가 내게 천을귀인이 되는 인연입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띠를 살펴서 내 천을귀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금일간에게는 임목과 오화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임목은 신금일간에게 정제가 되고 오화는 편관이 됩니다. 임목인 정제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축적되어지는 자산, 즉 재물복을 의미해서 천을귀인이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기운으로 작용하고요. 또한 신금일간 남성에게 임목은 배우자가 되어서 아내가 천을귀인이 되고 배우자의 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 사주에 오화 편관이 있는 경우에는 권력성이 강한 조직이나 특수기관, 사회에서의 명예운을 도와서 규모가 큰 직장을 얻거나 진급과 사회활동에 이로운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고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접객성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를 찾는 손님, 고객이 천을귀인이 되기도 해서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여성에게는 편관이 이성이나 배우자인 남성을 의미해서 이성에게 천을귀인의 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임목과 오화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대운이나 세운, 월운에서 천을귀인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운은 대운표에서 임목과 오화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고요. 세운에서는 지나간 22년 이민년이 천을귀인의 해였고 앞으로는 26년 병오년과 34년 갑인년의 천을귀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2월과 6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월운은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서 기운이 크지 않아서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로는 호랑이띠와 말띠가 천을귀인이 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띠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수일간에게는 묘목과 사화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묘목은 임수일간에게 상관이 되고 사화는 편재가 됩니다. 묘목상관은 틀을 벗어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능력이나 예술성, 미적 감각을 높여주는 기운이 되는데요. 천을귀인이 더욱 그 능력이나 활동을 돕는 힘이 되겠습니다. 또 사주에 묘목이 있으면 말하는 능력이나 일을 리드하는 힘도 가질 수 있고 지도하거나 교육적인 일에도 천을귀인이 활동의 규모를 키워주기 때문에 유리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상관은 나보다 아랫사람을 뜻해서 제자나 후배 등의 인간관계에서 천을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는 자리나 성과를 쉽게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관은 할머니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에게는 자녀를 의미하는 기운이 되어서 자녀의 번영과 복을 돕는 운이 됩니다. 사주에 사화가 있으면 천을귀인 편재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재물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사업 분야에서도 큰 무대를 만나거나 투자 등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편재는 부친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집안의 도움을 얻거나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고요. 남자분에게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해서 여자가 나에게 귀인이 됩니다. 또 여성에게는 남편의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묘목과 사화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운에서 천을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운은 대운표에서 묘목과 사화가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의 천을귀인 대운이 되고요. 세운에서는 올해 23년 개묘년이 천을귀인의 해이고 25년 을사년에 천을귀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올해가 천을귀인의 도움을 얻거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유리하고 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유리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3월과 5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이때 월운은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서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로는 토끼띠와 뱀띠가 천을귀인이 되는 인연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의 띠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계수일간은 사화와 묘목이 천을귀인이 됩니다. 사화는 계수일간에게 정제가 되고 묘목은 식신이 되는데요. 사주에 사화가 있으면 정제가 천을귀인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안정적인 자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재물운을 돕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복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업적인 활동이나 투자 등을 통한 수입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월급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경기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품목을 다루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운의 안정성과 돈을 버는 단위를 높여주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남자에게는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천을귀인이 됩니다. 묘목이 사주에 있으면 식신이 돼서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식신은 사주에서 식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昌귀인이 함께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든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의미했고요. 현대에서도 의식주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기운이 됩니다. 천을귀인에 문昌귀인까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글과 학문에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자분에게는 자식을 의미해서 자식복과 자녀의 번영을 도우는 기운이 됩니다. 식신도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나 후배 등의 인간관계 속에서 천을귀인의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 천을귀인인 사화와 묘목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대운과 세운, 월운에서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운은 대운표에서 사화와 묘목이 들어오는 시기가 10년간 천을귀인의 대운이 되고요. 세운에서는 올해 23년 개묘년이 천을귀인의 해이고 앞으로는 25년 을사년에 천을귀인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월운에서는 양력으로 3월과 5월이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월운은 대운이나 세운에 비해서 약한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로는 토끼띠와 뱀띠가 천을귀인이 되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일간이신 분들은 올해가 천을귀인 운이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좋은 환경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느 때보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간별 천을귀인과 천을귀인의 시기, 또 각각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천을귀인은 내 노력을 더 빛나게 해주는 버프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 나의 천을귀인을 확인해 보셨다면 내 사주에 있는 천을귀인과 또 운에서 만나는 천을귀인을 잘 활용해서 내 능력을 200% 발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주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